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6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당일날 해설 강의를 촬영해서 바로 저녁에 업로드하는 유일무이한 채널 박하사탐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유튜브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관련된 무료 콘텐츠와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저희가 조금씩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박하사탐 채널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 반드시 꼭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그 힘을 얻고 계속 좀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강의를 여러분 계속 발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홍보를 하니 말을 많이 좀 더듬고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65회에 대한 특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65회 이번 시험 굉장히 문제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정말 비슷한 문제 돌려막기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발표대로 2023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제자분들도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65회 출제하신 분 정말 세련되고 낼 수 있는 많은 문제,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대단하시다고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난이도죠. 우리가 문제를 잘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수험생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다 보니까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난이도 상급의 문제로 65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존의 좀 지엽적인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고퀄리티의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 시험이 아니죠. 일반인 대상으로 출제하는 시험이다 보니 보기에서 정말 어려운, 정말 생소한 지문들이 나왔지만 키워드를 통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근현대사 파트 부분에서는 연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그게 좀 이번 65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전근대사는 기존에서 계속 조금씩 보여줬던 지역에 대한 확실한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확실히 알아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자, 저희 박하사탐 지금 현재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와 그것에 맞게 현재 CG 작업까지 해서 개념 영상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충분히 1급을 맞으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설 강의를 통해 약점 공략까지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제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여러분 1번부터 50번 바로 자세하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 자연스레 개념 정리까지 되는 유일무이한 강의 한능검은 박하사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민망하지만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 뭐 항상 나오는 선사시대 문제죠. 1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고요.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가볼까요? 사유재산, 계급 출현 바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 밑에 나왔네요. 비파형 동검의 민무늬 토기, 바닥이 평평한 민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검, 청동기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청동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청동기 문제. 자, 그럼 보기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되었다. 이 우경의 철기 시대, 그리고 핵심은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하였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해설 강의 많이 보신 분들 특징 있죠? 문제에 맞췄다고 바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보기에서도 몰랐던 게 나온다면 반드시 노트에 정리를 하셔서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해설 강의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1번을 모르셨다면 하트 표시, 항상 이렇게 하트 표시 하나 해두시고 50번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하트만 묶어서 오른쪽에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과 함께 노트에 옮겨 적으신 뒤 공부를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 향상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점수만 보신다면 다음 회차 때 같은 점수 나옵니다.
무슨 소린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오답 정리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계급 발생, 군장의 출현과 함께 군장의 무덤, 고인돌 축조. 정답 2번이 바로 보여지고요. 3번 가락바퀴, 의복 생활의 시작이죠. 의복 생활의 시작은 신석기입니다. 자, 농경의 시작,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신석기인데, 구석기 때 입고 있었던 털가죽 입고 동물 가죽으로 된 이 털옷을 입고 농사 지으면 땀띠가 나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복 생활의 시작,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 유물이라 할 수 있겠죠. 4번은 여기 그대로 쓰여 있어요. 철제 농기구 철이죠. 뭐 철기. 5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구석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주먹도끼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1번 문제는 쉽게 해결하셨을 것 같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주로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출제를 하는데 2번 문제는 고조선 문제가 나왔어요. 공부를 좀 빠르게 하신 분들 아마도 요 이름 니계상 이런 거 니계상 참 이런 거 보면 하고 멘붕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한능검입니다.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요. 우거왕이 있지 않습니까? 위만의 손자 우거왕. 위만조선이 이 우거왕 때 무너졌죠. 그리고 키워드 여기 왕검성도 있어요. 우거 체크하시고 왕검성 체크하시고 한나라의 반기를 들고 공격하였다. 심지어 밑에 한군현, 진번, 임둔, 낭랑, 현도까지 한군현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 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동맹이랑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무야, 오늘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나자. 여러분 제 키워드 요새 또 쇼츠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죠. 동무야,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만날래? 요거 기억나실까요? 문제 풀면서 제 목소리가 막 귓가에 막 이렇게 들려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들리실 겁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제천 행사와 관련된 키워드였었죠. 동의의 무천,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죠. 고구려 10월달 제천 행사가 되겠고요. 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시옷 키워드, 시옷으로 시작하는 사만이 되겠습니다. 암기법이죠, 이거. 박하사탐 키워드에서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3번은 그동안 한능검에서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왔던 빈출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족을 침범할 경우 소나 말로 변상해야 되는 체커의 풍습은 동해의 풍습이 되겠고요. 마가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 회의는 부여의 특징이죠. 8 나오면 뭐죠, 여러분? 고조선 정답. 고조선 8조법 5번이 정답입니다. 쉽게 나온 문제였어요. 키워드로 뭐 우거왕,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뭐 왕검성, 한나라, 한군현 이름, 키워드 이 3개를 통해서 고조선을 찾아내신 뒤에 고조선은 8을 좋아하지, 8조법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문제 푸는 방식, 굉장히 키워드를 잡고 문제 푸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겠지만, 뭐, 당연히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개념을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으로 이해를 한 다음, 잊혀지지 않는 키워드로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 적용, 요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잘 나오지 않는 키워드죠. 문주왕. 문주왕이 나왔죠. 백제입니다. 자, 백제인데요. 삼국시대 문제, 백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고 제가 한 바닥으로 쭉 삼국시대 총정리 한 방에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고구려, 장수왕이 5세기 백제를 침공하면서 아주 괴로워 죽겠는 왕 있죠. 괴로왕. 장수왕의 압박으로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괴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 때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한성 함락, 위례성 한성 함락이 되면서 백제 수도가 함락되자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했었죠. 이거 제 개념 강의 보신 분 아시겠지만 문중진, 지읒 이렇게 묶어서 문중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웅진으로 이렇게 천도를 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왕으로 보자면 동성왕 때 이 전에 먼저 눌지마립강과 비유왕
이 백제 비유왕이 신라 눌지마립간과 나제 동맹을 체결했었죠. 고구려가 너무 압박해 오니까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동성왕 때는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라와 혼인동맹까지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령왕 때 체제를 정비하고 중국과 일본과 교류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됐죠. 결국 성왕 때 이어지면서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며 일시적인 전성기,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바로 이 부분에서 계로왕이 전사했다. 이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한성 파괴, 그리고 문주왕이 수도를 옮겼다. 문주웅진, 웅진 지역이 되겠어요. 웅진. 웅진에 대한 내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웅진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충청남도 부여군이죠. 부여군. 아, 공주죠. 공주. 공주시입니다. 여기. 아, 갑자기 제가. 충청남도 공주시. 여기가 웅진입니다. 그리고 사비가 부여군이고요. 이 웅진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만약 여러분 이걸 몰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웅진에서 활동한 왕은 바로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웅진에서 활동한 왕. 1번.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곳을 살펴본다. 무왕은 좀 더 뒤로 가야죠, 여러분. 그죠? 어디겠습니까, 여기? 미륵사. 아, 또 우리 박하사탐 문화재 대신가들입니다. 보시면 미륵사지 석탑도 한번 가서 한여름에 딱 뻘뻘 흘리면서 촬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무왕의 미륵사. 이것은 지금의 부여군이에요, 부여군. 사비입니다. 2번,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곳을 답사한다. 무령왕 때는 웅진이 수도이기에 무령왕릉 역시 웅진에 있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을 검색한다. 어디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진흥왕이 성왕 배신 때렸잖아요. 바로 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관산성 전투. 만약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건데 관산성은 전라도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이 관산성 전투. 4번.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곳을 지도에 표시한다. 자, 신라의 성들을 굉장히 많이 뺏었고 대표적인 곳이 김춘추의 딸이 살해당한 대야성이었죠. 대야성. 대야성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익산이 아니라 옥천입니다. 옥천. 관산성은 옥천. 자, 요거는 대야성 전투라서 대표적인 곳이 대야성이죠, 대야성. 대야성은 경상남도 합천에 있어요, 합천. 합천. 자, 5번.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을 조사한다. 황산벌이죠. 사비, 수도 사비성 바로 앞쪽, 이 어디다? 황산벌이 되겠고요. 황산벌은 논산입니다, 논산. 논산. 여러분 지금 이 괄호 안에 제가 써놓은 대한민국의 행정지역까지는 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낸 적은 없어요. 아, 미륵사는 익산이죠. 여기가 익산이죠. 익산 미륵사지죠. 익산 미륵사지. 요거 지우고. 익산 미륵사지가 되겠고. 황산벌 논산. 지금 요 부분들,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판서해드린 바로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이지만 충분히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개념으로 푸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웅진 지역의 내용이었었고요.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이런 게 나오겠죠?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문화유산 문제 나왔네요. 1점이 아니라 2점짜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삼국시대 문화 문제가 나왔고요. 자, 내용 가볼까요? 호총에서 출토되었다. 호명 그릇이겠죠. 호명 그릇.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호명 그릇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광개토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광개토당이 신라 뇌물마립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군대를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밑바닥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워낙 중요한, 아주 유명한 유물이라서 정답은 쉽게 푸실 수가 있겠고요. 자, 2번부터 보시면 2번도 종종 나옵니다. 요거는 하트 하나 해두시고요. 돼지처럼 생긴 거. 요거 무령왕릉 석수입니다. 문제가 넘어갔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요건 무령왕릉 석수.
요거는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이게 정답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3번은 백제 칠지도, 근초고왕 시기 4세기 칠지도. 4번은 고구려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죠. 고구려의 문화재. 5번은 가야토기입니다. 가야, 신라. 신라의 기마 인물형 토기가 되겠습니다. 요 신라 토기. 신라의 기마 인물형 토기까지. 자, 정답 1번 찾아냈고요. 5번 가볼까요? 자, 정답은 보이지만 여러분 보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니까 이번 회차 정말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이걸로 복습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 이런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이후입니다. 자,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자, 이번에는 이 3번보다 좀 더 앞선 시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백제가 먼저 백제 전성기 때 고구려를 압박하는 바로 이 상황이네요. 4세기 근초고왕이 되겠고요. 아주 고구려를 원망하던 왕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고국원왕이 되겠어요. 고구려를 원망하고 있는 왕. 결국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그쵸? 바로 대동강 유역. 평양성, 이 평양성 지역에서 고국원왕이 죽으면서 뒤에 나오는 소수림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백제 이놈 새끼들, 백제를 아주 불태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 태학, 율령, 반포, 소수림왕에 불태울 것이야. 이 키워드 제가 드린 적 있어요. 즉, 고국원왕 이후, 근초고왕 이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유리왕이 쫄보내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2대 유리왕이니까 이전이죠. 훨씬 이전. 미천왕, 전쟁의 미천왕. 미천왕 따라서 고국원왕이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미천왕 여기입니다. 소수림왕 바로 나왔네요. 3번 정답 보이고요. 모두 다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4번.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 진대법. 민생안정책. 이런 게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순서를 보자면, 자, 주몽. 저희 한바닥 총정리 영상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며, 유리, 그리고 태조대왕, 3대왕 아니죠. 6대입니다. 중요한 왕 순서예요. 주몽, 유리, 태조대왕, 그리고 나서 고국천왕, 그 다음에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그 다음 소수림왕.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고국원왕이고 이 뒷이야기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고국천왕 역시 바로 이전이죠. 미천왕보다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하트 표시해두세요. 관구검 나왔네요. 유주자사 관구검. 이 위에 관구검이 이끄는 이 환도성. 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여기 지금 뭔가 단어가 생략된 것 같긴 한데 관구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의 환도성을 이렇게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동천왕 때 일입니다. 고구려 동천왕 때. 동천왕 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동천왕은 언제냐면 바로 요 사이죠. 요 사이. 고국천왕과 미천왕 사이에 동천왕이 들어갑니다. 핵심 왕들, 그리고 한능검에서 종종 보여지는 동천왕도 순서 꼭 알아두십시오.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답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었어요.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왜 그랬겠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불태울 것이야 라고 했겠죠.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면 정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나머지 보기들도 3점짜리로 나올 걸 대비해서 반드시 순서, 핵심 내용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자, 사이시기 문제 나왔군요. 한능검의 꽃이죠, 꽃. 지금 제가 옆에 10개씩 끊어가지고 핵심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5번 문제는 아까 고구려 왕들의 순서, 요게 핵심이었고 5번 문제 왕은 누가 나왔나요? 아까 고국원왕 나왔죠? 고국원왕 이후 이렇게. 다음 6번 문제. 자, 시기사이 문제입니다. 가 한번 가볼까요? 당의 손인사 유인원. 이 이름은 뭐 누구야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백강 전투.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문제가 나왔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순서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김춘추의 딸이 살해당하는 대야성 전투. 그리고 김춘추에 의해
나당 동맹 체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황산벌 전투와 사비성 함락. 백제 멸망이죠, 이때. 그리고 이어지는 백제 부흥운동. 백복도가 깜깜한 흑복도가 되었다. 하얀 백복도가 깜깜한 흑복도가 되었다. 특지상지 복신 도침의 백제 부흥운동 플러스 외구의 지원. 그러나 백강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백제 부흥운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요. 668년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서 역시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항상 나오는 문제라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나옵니다. 100% 다음 회차도. 고구려 부흥운동. 여기는 검문고랑 비슷한, 악기 검문고랑 비슷한 검안고가 키워드였죠. 검모자 만승 고연무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때 당나라의 배신. 그러자 신라가 안승과 이렇게 손을 잡죠. 안승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전투 매기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신라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매기전투까지. 민물고기. 제가 이 키워드로 매기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한다. 자, 그럼 가는 어디 있나요? 가는 여기 있네요. 가. 나는 어디 있습니까? 매소성 전투.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 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장문유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요건 발해. 무왕입니다. 아직 여러분 발해 건국되기도 전인 아니겠습니까? 2번 원강법사. 원강법사는 여러분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세소국의 원강법사.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역시 당연히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살수대첩 언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하성 전투 이전에 살수대첩이 일어나야죠. 그죠? 그 다음 4번. 영량왕 때입니다. 영량왕. 김춘추가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여기죠, 지금. 나당동맹. 5번. 건모자 만승 고연무. 건모자 만승 고연무. 바로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어요.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아, 2번은 진평왕 때군요. 진평왕 때. 진평왕 때 원강의 걸사표 작성. 진평왕. 아우, 제가 계속 한두 문제씩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서 실수액이 진평왕 608년이니까 대하성전투 훨씬 이전에 한 50년 전쯤 그렇죠. 50몇 년 전쯤 진평왕이 있었고 이전이고요. 5번 검안고 건모자 만승 고연무 5번이 정답이었어요. 충분히 여러분 부흥운동 흐름 파악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죠. 키워드 나오지 않습니까? 막 건모자 만승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다음 회차 100% 나오니까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밑줄근 이 나라. 이 문제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요건 이제 지우고요. 대조영이라고 안 나오고 조영이 주군이라고 나왔어. 조영. 참 출제자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대조영이 아니라 조영이 주군이 고왕이라 하였다. 고왕이 대조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무예가 무왕이고 대문예가 문왕입니다. 대인수가 이제 선왕으로 이어지고요. 대시의 나라. 고조 이 발해 아니겠습니까? 7번은 발해 문제 나왔는데요. 자, 발해 특징 한번 가볼게요. 정삼회의 백제. 정삼회의를 이끈 귀족장 상좌평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구를 사랑한 다같이 신라. 구를 사랑한 신라. 3번 욕살, 철여근지 등의 지방관. 자, 요거 하트 표시. 요거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는 지방관 직책이죠. 욕살과 철여근지는 고구려 지방관 명칭입니다. 자, 인대건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 무왕부터 인대건. 무왕부터 인대건. 요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무왕부터 인대건. 자, 무왕, 문왕, 선왕. 요거거든요. 이게 연호예요. 인한, 대흥, 건흥. 무왕부터 무왕, 문왕, 선왕. 무왕부터 인대건. 중요하게 봐주십시오. 4번 발해의 독자적인 연호가 되겠고요. 5번도 하트죠. 광평성 자주 나옵니다.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 궁예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바로 후고구려가 되겠습니다. 후고구려의 궁예가 광평성을 바탕으로 정치 운영을 하였다. 이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8번 한번 가볼까요? 인물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물사 문제인데 이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3점이나 줬는지. 8번은 통일신라 인물사가 되겠고요. 바로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두와 원효의 아들 설총입니다. 설총. 설총 문제 나왔어요. 설총 문제. 자, 들어가 볼까요? 향가모음집인 3대목 편차. 이거 하트죠? 요것도 단독 문제로 나온 주 있었습니다. 대구화상과 위홍입니다. 위홍, 대구화상.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위홍, 대구화상이. 2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둔 생활로 빠지는 비운의 육두품.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한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원광이 되겠고요. 4번, 외교문서하면 강수죠. 강수. 육두품 유학자 강수가 되겠습니다. 자, 화양계 지필. 신문왕에게 화양계를 지필하여 제출을 한 게 설총이죠. 설총입니다. 이 화양계와 관련해서도 단독 문제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신라 신문왕과 묶어서 설총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여러분 김대문의 화랑세기도 있죠. 김대문의 화랑세기. 우리 열심히 이제 공부하실 텐데 김대문은 육두품이 아닙니다. 김씨잖아요. 진골이에요. 진골. 진골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정리하였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3점짜리 치고는 좀 어렵지 않게 이거 낸 문제. 난이도 조절에 요 8번은 약간 실패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였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고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민해왕, 희강왕까지 공부하시나요? 민해왕, 희강왕까지는 공부 잘 안 합니다. 그쵸? 한능검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요거죠, 요거.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쟁탈전이 치열했던, 즉 통일신라 말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키워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신라 말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 들어가 볼까요? 의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백성. 의창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만권당 유학자. 원나라에 만들어진 만권당. 고려시대입니다. 해민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환자. 자, 해민국도 고려가 되겠고요. 화엄 일승법계도. 자, 화엄. 오늘 의상 최고인데 오늘 옷이 왜 이렇게 예뻐? 의상은 엄지척. 의상 엄지척. 화엄사상은 의상. 언젠가요? 통일신라입니다. 근데 이때는 전기죠.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로 보자면 중대죠. 중대. 신라 하대가 아닙니다. 원효 의상이 활동했던 것은 신라 중대라서 시기가 좀 맞지 않고 약간 함정이었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장보고의 청해진. 이거 통일신라 말기 아니겠습니까? 장보고의 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9번에 5번 통일신라 말기. 장보고와 관련된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는 문제. 4번이 헷갈리신 분은 약간 공부 조금 덜 하신 거죠. 흐름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말기는 선종이 들어오잖아요. 선종. 선종. 의상이 활동했던 시기는 선종이 아닙니다. 선종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렇게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시간 충분하니까 신중하게 꼼꼼하게 한번 돌이켜 생각도 해보시고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면서 보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오른쪽은 이번 회차의 이제 문제 핵심 키워드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가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왔군요. 사성정책, 정계개백요서, 흑창. 바로 나오죠? 내가 왕이라니! 태조 왕건입니다. 히읗 키워드가 쏟아지잖아요. 갑자기 왕이 되니까 궁의 부하였던 왕건이 왕이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왕이라니! 민망해라. 자, 히읗 뭡니까? 호족과의 관계. 두 번째는 훈요10조, 세 번째는 흑창 설치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로를 세운 신하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역분전 지급. 이거 잘 나오죠? 이걸 바탕으로 경종 때 시정 전식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역분전이 정답인가요? 바로 정답 보여집니다. 역분전 태조왕건. 자, 30만 광군 주제. 이거 3대 정종이죠, 정종. 광덕, 기억, 기억의 아이콘, 기억, 광종입니다. 기억 키워드. 자,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이거 뭐죠? 장학재단이었죠. 형편이 어려운 유학자들에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국자감 진흥을 목표로 했던 예종이 되겠고요.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이죠, 숙종. 자, 숙종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 숙종 때는 여러분 의천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의천이 숙종에게 제안해서 고액화폐 활구, 은병이죠. 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5번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른쪽은 좀 칠판을 지우고요. 지우개 좀 하나 붙여주시고 1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3점짜리 고려시대 문제 나왔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11번. 여기 있네요. 시옷, 12모. 한글로 쓰세요. 시옷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예, 승로야, 너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하고 유교 발전, 유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12목을 설치해라. 성종 아니겠습니까? 고려 성종입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종, 시옷. 6대 성종이죠. 정, 광, 경, 성, 목, 현. 태정광, 경성, 목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만 해도 그냥 태조, 광종, 성종 요 정도였는데 제가 요번에 업로드하면서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태정광, 경성, 목현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이렇게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요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3점이죠. 그리고 3점. 나올 만한 문제죠. 3점이니까. 자, 성종입니다. 자, 고려 건국 왕규의 난 언제입니까? 이거 해종 때.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패의 현종직이. 여기는 지금 목종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현종이 있겠네요. 태해, 정광, 경성, 목현이니까 나 2번 정답.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죠.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잡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현종이 즉위했으나 거란의 2차 침략이 있었다. 이렇게 한 방에 흐름 정리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는 고려 전기 왕들 순서가 되겠네요. 고려 전기 왕의 순서 또는 왕의 업적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하겠어요. 다음 12번 가볼까요? 각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양사입니다. 이 나주가 후삼국 시대 금성이었죠. 금성. 신라 수도 금성과 이름이 같았고요. 왕건이 해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금성을 점령했던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름 중 가장 오래된 이름이 저 나주입니다. 나주. 전라남도 나주. 그러니까 왕건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이기도 하죠. 이때 고려 현종이 이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는데 즉 이 12번 문제는 고려 전기 대외관계 문제가 되겠고요. 현종이 피난을 왜 갈까요? 강주의 정변을 구실로 바로 거란이 침공했기 때문이죠. 거란의 2차 침공 당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거란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에서 거란의 1차, 2차, 3차, 천리장성 축조, 나성 축조, 윤관의 여진정벌, 우리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1번, 박인은 스시마 섬을 정벌했고요. 조총부대를 나선정벌에 파견하였다. 요거는 조선시대 조총부대니까 만주족, 청나라죠.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성장을 하고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요.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거는 고려 효종 때죠. 효종 때. 즉 여진족 또는 만주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2번은 빠지는 개념이고요. 3번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지금 요거네요. 요거.
거란의 3차 침공 이후 천리장성 축조와 개경주의 나성 축조 3번 정답이었어요. 4번 사구는 여진과의 관계죠. 5번 비변사를 신설하였다.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이 조선시대에 비변사를 설치한 이유는 자 요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명종이 있고요. 선조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 앞으로 들어가면 중종이 있고 인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조선시대 그죠? 예선, 연중, 인명선 요때 비변사 임시 설치했다가 명종 때 상설기구화 시킵니다. 요 개념 중종 때 임시 설치, 명종 때 상설기구. 요건 이제 일종의 비변사는 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나 외구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운영한 국방회의기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란과는 관련이 없죠. 왜? 거란은 이때 멸망해서 없어요. 거란은 없었던 시기라서 5번은 빠지는 개념이 있고 3번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으로 정답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능검은 한능검입니다. 1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우개 좀 붙여달라고. 자, 13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흐름 탔을 때 쭉 가려고 여러분 지금 끊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일종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우개 가지러 가다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동감 넘치는 그런 해설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왕족 출신.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네요. 고려 인물사 문제가 되겠고요. 나올 사람이 나왔습니다. 의천 나왔어요. 의천. 천태종을 창시한 의천에 대한 내용이죠. 신편제종 교장총로, 교장이라는 단어, 요것도 하나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왕자 출신이다 해서도 의천인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의천의 천이형의 천태종.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고 2번 수선사 하면 진울이죠. 진울. 함정으로 들어가 있군요. 유교 불교도 하나다. 해심이 되겠고 삼국유사 하면 일련스님. 왕호천 축국전은 이 시기도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요? 해초입니다. 해초. 통일신라. 통일신라 해초가 되겠어요. 나올 게 나왔습니다. 이건 좀 무난하게 출제된 13번 문제. 의천이었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세지우개가 왔으니까 14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요런 게 좀 이제 정확히 흐름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고려 정치사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 정치사. 귀족사회 변천과 흐름이죠. 가는 보현원 행차 시도네요. 보현원 행차 시도 무신정변. 요게 갑니다, 지금. 무신정변. 이때 이제 의종 때 있었던 일이죠. 의종 때 가.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하여 남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17인을 죽였다. 이자겸의 난. 의종 앞에 있던 인종식이 이자겸의 난. 요게 되겠네요. 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 이후 직후죠. 다 묘청. 이거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3점 줬네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 정치사에서 충분히 항상 강조하는 내용으로 나다가 정답 어디 있나요? 4번에 있습니다. 귀족, 이거 엄밀하게 얘기해서 문벌귀족 사회 동요라고도 붙일 수 있을 것이고 정치사, 귀족사의 흐름과 변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은 문제가 3점으로 나왔어요. 1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철, 기기기, 기황후 기억하시면서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고려 후기죠. 원간섭기, 권문세족 사회. 원간섭기, 권문세족 사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권문세족 사회.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라 하고 있어요. 자, 직접 쓰자. 직접 쓰셨다. 우리 세종대왕, 우리나라 키워드. 조선 세종대왕이시고요.
소량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조선 후기라고 쓸게요. 후기. 임진왜란 이후고요. 도평의사사. 자, 원간섭기 때 도병마사의 명칭이 도평의사사로 개칭이 됐죠. 3번 정답이고. 자, 규장각 하면 조선 후기 정조. 육두품 유학생, 통일신라 아니겠습니까? 빈곤가. 자, 요거는 무난하게 출제했던 내용. 15번의 정답은 3번. 원간섭기 당시 상황이었어요. 16번입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 문제가 보입니다. 자, 키워드가 예성강 체크하셔야 되고 밑에 병란정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가 키워드죠. 고려시대 경제 상황이에요. 고려 경제. 그럼 엄밀하게 해서 고려 경제라고 써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 회차 때 저희 화면이 좀 20번까지 좀 잘려가지고, 그쵸, 여러분. 제가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좀 이렇게 있네요. 잘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고려 경제사 파트 가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말씀드렸던 병란정이 키워드입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죠. 약탈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부경이라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네요. 고액화폐 활구. 요거는 고려시대 의천의 제의로 만들어진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2번이 정답이고, 동시저는 신라입니다. 개의 약조는 세종대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개의 약조는 세종대왕이다. 떡대 하면은 떡대가 좋아야 금 훔쳐가는 놈들 그냥 빡빡 때릴 거 아닙니까? 광산 전문교양인 떡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수월하게 출제가 됐고요. 은병활구, 의천 묶어서 보면 숙종까지 크게 세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의천이라는 인물이. 17번 가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7번 고려 문화사 문제입니다. 아주 골고루 문제 잘 출제가 돼 있죠, 지금? 꼼꼼하게. 다행인 것은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심포 양식.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는데, 이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하면 봉정사 극락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되겠고요. 배을림 공법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 수덕사 대웅전. 지금 이렇게 보면은 Y자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주심포 양식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1번.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화엄사 각환전,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심포 양식이고, 예산군에 위치했으며, 충렬왕 34년. 이거 문제, 이거는 왜냐면,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 무량수전도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지 않았을까. 요건 이제 조선시대라 빠지는 거고, 요것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17번은 별표를 하나 넣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함정. 틀리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정답은 우선 1번이었어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죠, 이거는. 화엄사 각항전은 조선시대입니다. 요렇게는 조선시대. 2번, 5번은 이제 조선시대라 빠지긴 하는데, 부석사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도 주심포 양식이라 조금 난이도 있었던. 충렬왕이라 고려 후기라고 정리하시면서 푸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요거는 좀 난이도 있네요. 2점은 조금 컸습니다, 우리한테. 그죠? 18번 볼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가 이제 무너져 가고 있군요. 명나라의 천령의 설치 통보. 그러자 우왕이 요동정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즉 고려 멸망, 조선 건국 과정이라고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선 건국 과정 또는 고려의 멸망. 이후니까 아무래도 요동정벌로 올라가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던 내용과 신진사대부에게 과전법을 실시했던 내용, 온건파를 제거한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1번 당연히 이전이죠. 이전. 여진과의 관계. 거란의 1차 침공. 바로 여기 있군요. 위화도 해군 나올 게 나왔습니다. 4번은 무신정권기.
이제 배중손의 삼별초니까 고려 정부는 원에게 굴복하고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5번 역시 원나라의 항쟁기, 몽골과의 항쟁기가 되겠네요. 3번 위화도 해군 나올 게 나왔어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려요. 신라의 삼국통일과정, 고려의 건국과정, 조선 건국과정은 100% 나옵니다. 100%.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19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엄밀하게 얘기해서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19번. 아직 고려긴 하지만 조선시대와 묶어서도 공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경국대전 완성 성종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국대전 완성 성종. 조선 성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종 시기 들어가 볼까요? 자, 독립된 간쟁 기간으로 사간원이 설치되었다. 태종의 특징이고요. 이시의 난 이거 중요하죠. 하트 자주 나옵니다. 이제 강조도 많이 하고요. 세조 때 이시의 난을 진압했고 홍문관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다음에 세종대왕이 설치한 집현전을 혁파해버렸죠. 그리고 성종이 집현전의 후신인 홍문관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성종하면 바로 홍문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집현전 나왔잖아요. 사가독서제 시행은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탕평비. 붕당을 평평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왕권강화 탕평책 영조의 특징입니다. 영주정조도 뭐 구분해서 나오니까 다 중요한 보기들이 되겠어요. 몰랐던 보기 있으시다면 하트 표시 꼭 해두시고 노트에 정리해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번까지는 요 아래다 가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네요. 자, 시기를 쭉 보니까 문정왕후가 보입니다. 문정왕후. 문정왕후 하면 뭐 명종 때, 뭐 이때 일이 되겠죠. 왕이 어려서 즉위하여 모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사림 간의 큰 혹사가 연달아 일어난 데다가 20번은 사화 문제군요. 모후, 즉 중전,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되겠고요. 명종이죠. 우선 명종 때. 이 전에는 중종이 있을 거고 인종이 있고 명종이 있고요. 박스가 너무 커서 좀 줄여볼까요? 자, 중종, 인종, 명종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명종 원년에, 즉 명종 1년에 을사사화가 한번 있었죠. 을사사화. 을사사화 이후에 명종, 즉 소윤이 권력을 잡으면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상황이네요, 지금. 자, 1차 왕자의 난. 이건 지금 태조 때죠, 태조 때. 태조 이성계 때 이방원이 정두전을 제거하는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요. 2번, 황사영 백서 사건. 이거 조선 후기로 가야죠. 이거 순조 때 천주교와 관련된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는 계기입니다. 예송 논쟁은 현종 때고요. 갑술 환국은 숙종이에요. 자, 대윤인 유님일파. 유님은 바로 요 외척이었죠. 요 외척. 유님이 제거당하는 을사사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대윤, 소윤, 을사사화에다가 대윤의 유님 이름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출제자분이 여인천하를 봤던 그 시기가 아니실까. 20년 전 SBS 대하 드라마 있죠? 이 시기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로 역사 공부하시면 참 재밌고, 그죠? 생동감 있고, 우리가 이제 상상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영상으로 역사 공부하는 걸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20번은 을사사화 내용, 을사사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 나와 있어요.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전날 성삼문 등이 상왕도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하자 백관들이 상왕도 종사의 죄를 지었으니 편안히 도성에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자, 이거 뭔가요? 상황이니까 전대왕인데 쫓겨났죠. 그죠? 그리고 성산문이 키워드입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계유정난 이후 세조가 권력을 잡았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21번 조선 계유정난. 성산문이 키워드입니다. 성산문. 성산문에서 파악하실 수 있고 왕을 노상군으로 지금 낮췄죠. 그 단종입니다. 단종. 단종에서 세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1번 인조반정 관련 없죠. 인현왕후는 저기 환국 숙종 때고 계유정난 정답 3번이고요. 이인주아의 난. 이거 인조죠. 인조. 5번 폐비운 씨 4.4 사건으로 김경필 등이 처형되었다. 폐비운 씨 4.4 사건은 요거 잠깐만 이거 영조고요. 요거 영조고 폐비운 씨 4.4 사건은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연산군 때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갑자사화까지. 1점으로 나왔어요. 좀 헷갈리신 분들, 좀 틀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약간 고난도 문제. 성산문. 왕을 노상군으로 낮췄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 별표 하나 넣어놓을게요. 아까 우리 고려 문화파트하고 요거까지 총 3점 정도? 요렇게 날라가도 그래도 97점으로 충분히 1급 나오실 수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아시면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야 되겠죠. 꼼꼼하게 물 셀 틈 없는 대비를 하시면서 100점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오른 것은 1점짜리 조선의 예술, 메타버스 회화전 시간.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진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가상체험이 더 발달을 할 것 같아요. 역사 공부도 많이 스타일이 바뀌겠죠. 자, 안견에 안평되고 나면 굉장히 유명한 조선 문화사 파트에서 전기문화사에서 바로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던 목류도원도가 되겠습니다. 목류도원도. 목류도원도 바로 이제 1번에 있는데 2, 3, 4, 5번이 좀 어려우시죠?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4번, 5번은 단독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김정희의 세안도도 단독 문제 나온 적 있죠. 그죠? 3번 김홍도의 옥순봉도.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지만 좀 그림이 약간 노르스름하면 김홍도 그림이 좀 많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르스름하면 김홍도 그림이 많고, 자, 선비가 이러고 사색이 젖어 있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5번은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따로 정리도 해놨습니다. 필기 좀 해두시고요. 4번, 5번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1번도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2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전쟁. 조선시대 문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죠. 조선시대 전쟁하면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중에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용 한번 볼게요. 김상용 등에 관한 기록과, 자, 키워드, 김상용, 요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신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키워드가. 그들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의 건립경을 담고 있다. 김상용은 세자빈과 복림대군, 이들을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이듬해 광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하였다. 자, 강화성이 함락됐잖아요, 지금. 만약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라고 얘기 나오면 정묘란인데, 이것은 인조가 아니라 세자빈과 복림대군 등의 왕실 사람들을 김상용이 강화도로 좀 데려간 상황이죠. 김상용이라는 이름에서 계속 강조가 되듯이 이것은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지금. 강화도에 인조가 피난을 가야 정묘호란입니다. 이거 지금 인조에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1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 2번, 강옥립이 사르우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 볼까요? 사르우 전투니까 효종 때 이 광해군과 그리고 효종으로 이어지는 이때, 특히 광해군 때 강옥립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비밀지령 내려서 그 내용이죠. 이거 지금 광해군 때 비밀지령. 3번, 하트 표시 바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병자호란. 정답 3번입니다. 자, 김상용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김준용. 김준용은 요새 자주 나오죠, 여러분. 병자호란에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4번 김종서 하면은 여진개척이었죠. 여진정벌. 곽지우, 김천일은 임진왜란 때 활동한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나올 게 나왔습니다. 요새 김상용에서 유출을 하셔야 됐던, 좀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였으나 충분히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번 들어가 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는 가가 혈룡원을 참배하고 화성인군, 자 수원화성을 만들어 놨나 봐요. 아버지인 사도세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정조네요. 정조. 제가 정조라고 읽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정조, 짱용영, 쪼개무신제, 정약용, 쯔쯔쯔 요 키워드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에서는 나와 있진 않고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 세워졌고, 속편 만들거라 속대전 영조입니다. 정조는 대전 통편이죠. 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흥선대원군. 이게 지금 경복궁을 만든 건 이제 정도전, 태조 이성계 때 정도전에 의해 창궐되지만 중건은 흥선대원군. 요거 잘 나와요, 여러분. 4번 하트 표시하시고요. 삼정이정청, 삼정이문란을 시정한 흥선대원군으로 함정에 빠지시는데, 삼정이정청은 정말 많이 나왔죠. 철종입니다, 철종. 자, 금난 정권을 혁파하면서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하고 상공업의 활성화를 유도한 정조의 신해통공,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정조 문제인데 신해통공, 경제사와도 묶어서 출제를 했군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가보겠습니다. 광해군 때의 제도, 박납의 폐단. 이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그죠? 대동법이죠.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게 해라. 대동법입니다. 1번, 양반도 군포를 낸다고? 호포제. 흥선대원군의 호포제고요. 2번, 수신전과 휴량전은 세습이 되는 개념이죠. 세습시키지 마.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라. 직전법. 세조의 직전법이에요. 양전사업은 태종 때도 하고 토지조사 많이 하는데, 지게는 최초의 근대적 땅 문서로서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근현대사.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공법이죠. 세종대왕의 공법입니다. 공법. 특산물 대신 동전과 쌀로 내다 보니 왕이 고기 반찬, 채소 반찬 어떻게 먹겠어요? 공인이 등장해서 물건을 납품해주지 않겠습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공인 등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이어지는 개념이죠.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문제 잘 나옵니다. 대동법 워낙 중요한 거라서 중요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절반을 향해 달려왔으니 저희 칠판 한번 정리하고 26번부터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칠판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절반 26번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시작 전에 여러분 25번까지 함께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건 아닙니까? 아직도 댓글을 안 쓰신 거 아닙니까?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기업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저도 홍보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또 받아가면서 더 힘내서 26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나요라는 것은 글자 너무 작죠? 좀 크게 좀 당길 건데요. 제가 맨 처음 이 이야기를 못 해드렸네요. 자, 지금 저희 함께하는 해설 강의는 앞으로 향후 문제를 대비하시는, 즉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역검정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신 뒤에 65회 시험지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 공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막으로 저희가 앞에 좀 넣어주시고요. 최부장님 자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문제 먼저 풀고 나서 26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6번입니다. 26번. 자, 내용을 보니 전투와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옳게나요란 내용이에요. 자, 좌의정 박은 좀 종종 나오는 이름인데요. 상황.
현재 현 왕의 이전의 왕이죠. 이전의 왕,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란 뜻인데, 이종무, 대마도 정벌, 세종대왕태죠. 상황은 태종이에요. 태종. 세종대왕의 대마도 정벌 가가 되겠고요. 자, 나는 뭐지 하실 수 있는데 키워드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방경이 대체 누굴까? 물음표 하실 건데 일본 정벌 있죠? 우리가 일본 정벌을 언제 했더라? 대마도 정벌 말고 또 있나? 잘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자, 여러분, 홀돈, 홍다구 어떤 느낌 드시나요? 몽골 스타일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몽골 스타일 느낌이 안 오신다면 조금 더 가보세요. 자,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많이 부서졌다. 실패했네요. 고려-몽골 연합군의 일본 정벌, 두 차례 일본 정벌 실패로 끝났죠. 고려시대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일본 정벌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기다 쓸게요. 고려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다음 달을 볼까요? 왜구가 500척을 이끌고 진포. 진포하면 뭔가요? 진포대첩인데 최무선과 진포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최무선의 진포. 고려 말기 신흥무인 세력. 최무선 나와 있죠? 바로 여기네요, 다는. 다. 고려 말. 최무선의 진포대첩 나와 있고요. 라는 김시민의 진주대첩. 임진왜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나다가라. 정답은 4번에 있네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그쵸? 일본과의 관계네요. 시대를 쭉 고려와 조선을 묶는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고려와 조선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좀 묶는 융합형 문제가 26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7번 가볼까요?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호사설 6가의 조매 하나로 과업을 말했는데 어떤 점이 문제이냐. 자, 이 책 이름 우리 좀 외워야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그리고 국학 그리고 실학자들 중에 중농학파, 이익, 정약용, 그 다음 유형원 이렇게 다 책들 이름과 함께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성호사설하면 이익이죠. 조선 인물사 문제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 인물사 이익입니다. 성호사설. 자, 이익 말고도 유형원, 유수원, 중상학파 유수원, 홍대용 모두 정리를 하셔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겠죠. 마과희통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마과희통. 의산문답하면 홍대용이고요. 발해고는 유득공. 여러분 여기 또 우리 박하사삼 쇼츠 보시면은 이현 할아버지 키워드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의 이름과 업적 또는 책 이름 정리해드렸어요. 유의의 업문지부터 해가지고 한번 박하사탐 쇼츠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당연히 개념 강의에 들어가 있겠죠. 4번 이익의 한전론 나와 있잖아요. 한전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금석관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것은 글씨의 대가 김정희 선생입니다. 추사 김정희. 정답은 4번이었어요. 예전 한능검 촬영할 땐가 박정희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댓글이 또 달린 적이 있었는데 추사 김정희였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좀 하는데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좀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28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판소리. 신재요. 정리. 한글 소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서민들은 재미있고 즐겁고 우스꽝스러운 걸 좋아한다고 강조드리죠. 조선 후기 서민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아닌 걸 찾는 문제죠.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만드는 장인. 자, 여러분 요거 필기해 두십시오. 요거 나옵니다. 개미자하고 갑인자입니다. 개미자는 태종이고요. 갑인자는 세종이에요. 금속활자 모두 조선 전기가 되겠고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재밌는 광대 공연 도고 이거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와 함께 묶어보는 내용이고 중인들이 성장을 하였으며 상품 작물 재배 모두
조선 후기죠.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출제자 존경합니다. 진짜 좋은 문제들 많습니다, 이번에. 29번 볼까요? 가나 사이시기. 자, 사이시기 문제 나왔어요.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대왕대비니까 현대 왕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의 부인이죠. 대왕대비 대비 중전 이런 형식입니다.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흥선대원군과 부대 부인의 봉작을 내리는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나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뭐 하는 거죠? 봉작을 받고 거행을 한다. 즉 고종이니까 1863년이네요. 1863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수렴청정을 본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1871년 척화비죠. 병제병신척. 우리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이 사이시기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 1860년대. 제가 근현대사 10년대별로 정리해드리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들어가 볼까요? 영국의 거문도 불법점령은 갑신정변 이후 1885년이고요. 일본의 운요는 1875년. 이것을 계기로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죠. 러시아가 용안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 러시아가 용안포를 계속 빌려가려고 하는 내용, 러시아가 이권 침탈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로 아관파천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아관파천 1896년부터 러일 전쟁이 있었던 1904년까지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과 함께 간섭이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용안포 조차는 1903년이에요. 우선 흥선대원군이니까 러시아 하면 이게 나와야죠. 1861년 연해주 획득. 요 정도? 근데 이것도 흥선대원군 시기는 아니에요. 그쵸? 반면에 흥선대원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를 끌어들이려다가 실패하면서 1866년 병인 박해로 이어진다. 요거 정도죠. 요거 정도. 오페르트 하면 동글동글. 왜 동글동글이죠? 오가 동글하니까요. 1868년이고요. 그럼 정답은 바로 여기 들어가는 오페르트 도굴 시도 4번이 정답입니다. 병신사이 오페르트 아니겠습니까? 병신사이 오페르트. 네? 무슨 소리지? 병신사이 오페르트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 오페르트. 병신사이 오페르트. 키워드였었죠.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로 푸트공사를 파견하였다. 조미수 통상조약은 82년입니다. 1882년. 정답은 4번. 자, 근현대사 문제가 29번에 나와 있었습니다. 30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현대사 문제네요. 지금 29번부터 근현대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30번을 보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키워드 쉽게 나와 있습니다. 1882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내용 볼까요?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입헌군주제는 헌정연구회죠. 헌정연구회.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대부터라 관련이 없고요.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1884 갑신정변이고요. 연도암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강조드리고 있어요.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이죠. 1894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은 1895년까지 이어집니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이 계기가 되었다. 자, 여러분.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제물포 조약이죠. 참고로 알아두실 게 이모군란은 제물포 조약이고 한성 조약은 갑신정변은 한성 조약입니다. 갑신정변은 한성 조약. 이 키워드 어떻게 드리나요, 제가? 이모군란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 한성 조약. 먼저 공사관이 파괴됐으니까 공사관을 제물로 바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 키워드랑 돈 인재 갚아라. 돈 인재 갚아라. 임재갑판. 요거 좀 눈여겨봐 주세요. 돈 인재 갚아라. 임재갑판. 5번이 정답이었어요. 이모군란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31번 볼까요? 글자가 엄청 크네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1번.
31번부터는 시간이 지금 저희가 타이트한 관계로 제가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크죠,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며, 제가 직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근데 좀 작아지니까요. 우선 내용부터 볼게요. 자, 가를 보니까 보온집회죠, 보온집회. 보온집회, 가는 보온집회. 지금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동학 정리해드릴 때 1890년대 초반에 92년, 93년 3례 집회, 보온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주 사이비 아니다, 교조 신원운동 막 단행했었죠. 그죠? 1890년대 초 보온 집회가 나와 있고요. 자, 나를 보니까 황토현의 진을 쳤다. 황토룡 전투,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동학이 승리합니다. 황토현 전투 1894. 황토현 전투.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고부농민봉기라던가 또는 1차 동학농민운동의 시작,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남적북접이 집결한 것은 2차 동학입니다. 이후가 되겠고요. 교정청 설치 역시 황토현 전투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교정청 설치로 이어지니까 이후입니다. 나 이후. 3번 경복궁 점령 역시 전주화약 이후죠. 이후. 고부농민봉기 4번이 정답이네요. 1차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고부농민봉기가 바로 여기 들어갈 내용입니다. 동학 흐름 문제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라 할 수 있겠어요. 이번 65의 문제 최상이네요. 최상. 정말 좋은 문제들 쌓여 있습니다. 5번 우금치 전투는 2차 동학의 패배죠. 2차 동학의 패배.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2번은 뭘까요?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세요. 이또가 지금 수신입니다. 통감이라는 걸 통해서 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을사늑약으로 1905년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초대 통감 이또가 부임했었죠. 그러니까 통감이 활동했던 내용 시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지금 어디 머물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모이고 있잖아요. 3명이. 이준, 이위종, 이상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가 3명의 사절단을 비밀리에 파견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죠. 1907년이니 러일 전쟁 이후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출제됐고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33번 가볼게요. 자, 의병하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키워드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군요. 자,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에 해산군이 합류하면서 13도 창의군으로 이어집니다.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은 것은 김원봉의 의열단이고 이만선의 영남만인소는 1881년 조선 침략에 반대하면서 올린 상소문이죠. 3번 상덕태상에 조금 신유형의 이런 단어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1910년대 비밀결사단체 중에 임병찬의 독립의금부가 있고 공화정을 표방한 박상진의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이 3번은 하트 하나 해두시고요. 근데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우선 정답은 맞출 수 있는데 참고로 1910년대 활동한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자, 3번을 잘 모르셨다면 우선은 세모해두고 패스하는 거죠.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13도 창의군 국권 반환 요구서. 자, 누가 있습니까, 이거? 13도 창의군에서 각 영사관에, 다른 나라 영사관에 서한을 제출했었죠. 4번이 뭐죠? 이거 함정으로 넣어놨는데 제가 빠졌네요. 일본에 보낸 게 아니라 참나.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13도 창의군은 각 국가에다가 우리 국제법상 교전단체다. 이걸 서한 보냈죠. 국제법상 우리 교전단체라고 하면서 영사관에 서한을 보냈고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독립의금부입니다. 설명하다 꼬여버렸네요, 제가. 1910년대 독립의금부입니다. 4번은.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지금 이 정밀병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그리고 해상군인이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5번이 정답이죠. 아유, 이거 갑자기 제가 이 대한광복회 설명해드리면서 잠깐 꼬였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제법상 교전단체 영사관에 서한 보낸 건 이 정밀병 13도 창의군이 되겠습니다. 자, 좀 한숨 고르고 3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아관파천이군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얼른 환공해 주시옵소서. 1896 아관파천이에요. 이때는 독립협회,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청나라로 사절단 영선사가 파견된 것은 1881년이고요. 군국기무처는 1차 가부개혁 당시 1894년, 대한국국제는 1899년입니다. 황제권 강화 대한국국제는 1899년, 제네럴 셔머노 사건 1866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의 결과 1882년이죠. 문제는 96년 아관파천이니까 이후에 대한국 국제 3번이에요. 흐름 파악을 해야 되는 흐름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 34번 아관파천 이후 문제. 연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5번 가볼까요? 연도 말고 사건의 순서만큼은 좀 확실히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짜리예요, 여러분.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 역시 순서니까 흐름 파악이 또 생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1898년과 1900년대네요. 개항 이후 경제, 사회, 문화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한국중앙총상회, 한국이란 단어에서 유추하실 수 있어요. 광무개혁, 즉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이후니까 가는 1898년입니다. 1897년에 광무개혁 실시했죠. 다음 나는 보안해, 땅을 보호하자, 보호하네, 1904년. 다음 자, 담배 끊어, 빚 갚자,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것은 1907년입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보여집니다. 이거 마지막 가서 출제자분이 힘이 좀 빠지셨나. 이런 문제는 좀 별론데,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거, 의미와 핵심 내용이 중요한 건데, 조금 아쉬운 문제이기도 하네요. 흐름 파악했느냐, 외웠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36번 가보겠습니다. 가의 주요 간부인 이상제. 이상제 잘 나오죠.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보니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이것을 막아낸 단체, 러시아 이권 침탈 규탄한 단체, 독립협회 문제입니다. 러시아 이권 침탈 규탄.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제에서도 할 수 있죠.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1927년에 결성된 신간회가 되겠고요. 만세보를 발행한 것은 당연히 독립협회가 아니죠.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입니다.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가능했고요. 중추원 개편 너무 중요합니다.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제출하면서 의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의회 설립을 주장했었죠. 3번이 정답이에요. 중추원 너무 중요했고요. 어린이나라면 방정환 선생, 1920년대 천도교입니다. 태극서관 자기회사하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모두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이에요.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37번을 향해 가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정답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가는 기기창, 나는 제중원. 제중원은 광해원에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훗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넘어가죠. 원각사는 제 최초의 극장으로서 20년대 아리랑을 상영한 영화관이고요.
덕수궁 중명전. 중명전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경운궁이었죠. 여기서 을사늑약 체결됐죠. 방문국에서 글자를 인쇄하는 곳 한성순보를 간행한 인쇄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 간행되었다. 얘는 다가 돼야 되겠어요? 한성순보. 고종의 황제즉위식이 거행된 장소는 여기 없어요. 환구단입니다. 백동화는 돈을 찍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너 쩐 좀 있냐? 쩐완국이 되겠습니다. 쩐완국. 을사늑약 체결 아까 이야기했던 중명전에서 체결됐고요. 4번 정답이고. 자, 근현대사 장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명전. 5번. 나온규의 아리랑은 원각사가 아니라 단성사죠. 단성사. 아이 뭐야. 원각사는 여러분 연극이에요. 연극. 은세계. 은세계가 상영된 연극 본데가 원각사고 단성사에서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처음 상영이 됐습니다. 37번도 제가 한번 실수를 해서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또 전달할 뻔했습니다. 조심조심 신중하게 38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땡땡 태형 때리고 있죠. 태형이 부활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한 1910년대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무단통치죠. 무단통치기에 대한 내용. 원수부는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이니까 1897년 원수부, 신간의 1927년, 치안유지법은 1925년부터 헌병경찰제 정답이고요. 동양척시주식회사는 나라 빼앗기기 전인 1908년에 먼저 설립됐어요. 원수부는 광무개혁 이후에 1899년으로 이어져야 되겠네요. 요 광무개혁이고 원수부는 1899년. 연도 동그라미 친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광무개혁 이후입니다. 이후. 요게 함정이죠. 동양척시주식회사가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제국 시기에 먼저 만들어졌고 본격적인 활동은 1910년대 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대는 헌병경찰제. 정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대를 또 묶는 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됐군요. 기억, 삼국시대에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구려의 태학, 통일신라, 국학 이런 것들. 고려시대 사학하면은 최충의 문헌공도를 바탕으로 사학 12도 이런 것들. 성균관 향교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이고요. 리을은 이제 조금씩 이제 행정실물 담당할 학교, 예를 들어 통영양성소, 동문학 또는 영재육성학교, 유경공원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교육입국조사 반포 이후엔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이죠. 보기 들어갑니다. 고구려 태학, 앞서 이야기했던 삼국시대니까 맞는 내용이고 구제학당, 최충의 구제학당을 바탕으로 사학 12도가 운영됩니다. 명륜당과 대성전은 성균관, 이 성균관에서 운영한 이 건물들이죠. 여기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고 동문학과 유경공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5번 볼게요. 교육입국조서는 여러분 1895년에 반포를 했어요. 2차 가부개혁 당시 1895 당시에 발표를 했는데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스크랜턴의 이화학당은 80년대입니다. 배제학당 85년, 이화학당 86년이죠. 시기가 맞지 않아요. 요거 80년대. 5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시기가 맞지도 않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관립학교라면서요. 정부에서 세운 학교. 그런데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스크랜턴의 이화학당,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시대별 교육기관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40번 가볼까요?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 조선에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학교령에 의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6년으로 한다. 보통학교 6년으로 이렇게 늘린 것은 문화통치를 표방한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10년대는 1차, 20년대는 2차, 30년대 3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걸로 교육을 이렇게 확대시켜 줬잖아요. 여기에 자극을 받으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많이 좀 어렵습니다. 시기로 외운다면. 흐름 파악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1922년 2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서당 규칙은 이제 우리나라 서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1910년대 서당으로 막 교육이 몰리니까 서당을 탄압하기 위해 1918년에 이게 제정이 돼요. 28 독립선언은 1926년이고 조선어 연구의 감정입니다. 20년대로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20년대고 이것도 20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5번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선어 연구에는 1921년이고요. 요게 22년이에요. 2월 이후.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와 월까지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 통치 속에 교육을 확대시켜 주다 보니까 조선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로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죠. 26년은 여러분 60만 세 운동이고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에서 3.1운동 바로 직전 1919년 28이죠. 28. 요거 제가 지금 3번, 5번 흥분해가지고 설명드리다가 2번으로 빨리 넘겼네요. 4번 조선 여자교육회. 이건 1920년입니다. 자, 저는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별표까지는 치진 않을 거예요. 2차 조선 교육용으로 확대가 됐으니 자극받았겠구나. 요렇게. 왜? 이유니까 여러분. 요렇게 좀 풀 수 있게끔 좀 숨통을 열어놓은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요거는. 그래도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 자, 41번 가보겠습니다. 가 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내 관공서의 조선인 관리, 기타 조선인 부호 등에게 빈번하게 불온문서를 배부하는 자가 있어서 수사한 결과 일본 경찰이 쓴 거니까 불온문서라고 하겠죠. 땡의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정부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거 굉장히 또 새로운 사료를 가지고 와서 신유형처럼 만든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나철 5기호죠. 나철 5기호. 대종교의 중광단. 자, 서전서숙. 서전서숙은 이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서간도, 북간도 이 일대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서전서숙으로서 이상설 선생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영 이상설. 신흥강습소는 신민회에서 신민회 신자를 따서 삼원부에 만들어진 학교가 되겠고요.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운동입니다. 5번은 동아일보. 41번은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는 내용. 구미위원부 설치.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네요. 자, 193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중일전쟁은 1937년이죠. 1937년 중일전쟁. 바로 이 시기. 살펴볼까요? 원산노동자 총파업 1929. 자, 미스야 협정은 봉천관자 삼미통 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삼부수립 미스야 협정. 이렇게 연결되죠. 20년대 초가 되겠고요. 조선형평사 1923년. 자, 중일전쟁 1937년에 일으키고 나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 물자, 모조리 다 끌어가기 위해 1938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은 1910년에 설치가 되고 1912년에 본격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단행하죠. 그러니까 1910년대가 되겠어요. 얘는 우리 항상 흐름으로 연결할 때 국가총동원법을 왜 만들었느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흐름 정리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엄청 크네요. 자, 김원봉이네요. 자료는 땡의 창립 1주년, 즉 김원봉이 지금 만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익무장 부대 조선 의용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43번 조선 의용대.
자,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은 것은 봉청간자하지 않습니까? 간두 참변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군대를 서일이 대한 독립 군단으로 결성을 시켜서 올라가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맙니다. 2번, 조선의용대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훗날 조선의용군, 그리고 김원봉과 일부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2번 정답이고요. 쌍성보 대전 자령하면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4번,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였다. 자, 여러분,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인물 누군가요? 박용만입니다. 박용만. 5번, 청산리에서 홍범도 부대와 연합한 것은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이 되겠습니다.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 매우 좋은 문제네요. 독립군들 다 넣어놨죠. 나올 게 나온 문제,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문제이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어렵고 헷갈린다고 짜증내시면 절대 안 되죠. 목표가 똑같기에 독립과 광복이란 단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헷갈리는 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43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4번입니다. 인물사 문제가 되겠고요. 자주 나오죠? 최연배 선생님 나왔네요. 조선어 학회 최연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선어 학회. 근현대사 인물사 꽤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충분히 풀 수 있는 자주 나왔던 인물 최연배 선생님 문제가 나왔고요. 자, 2번은 김규식. 복벽주의, 즉 고종이 지배하던 예전으로 돌아가자. 앞서 우리 살펴봤던 임병찬, 독립의군부. 한국의 아픈 역사 박은식. 한국 들어가면 박은식, 조선 들어가면 신채호.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예요. 배고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신민의 단원들이죠. 최연배 선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45번부터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자, 총선거. 우리나라 총선거. 1948년 5.18. 5.18이 아니라 5.10 남한 총선거입니다. 지루하실 때마다 이렇게 웃음 코드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8, 5.10 남한 총선거 문제입니다. 전체 200석의 규모로 남한에 실시를 했고 북한 지역은 100석이었죠. 그러나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실행이 되지 못해서 198명이 선출이 되고 이듬해 보궐선거로 2명을 선출하면서 200석의 첫 번째 국회의원들 만들어졌죠.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지 않았어요. 좌우합작위원회 무너졌습니다. 47년에. 장면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이것은 4.19 혁명이었죠. 제주도, 아까 이야기한 두 명이, 두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4.3 사건 때문에. 재헌국회죠. 헌법이 7월 17일 날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서 재헌국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5번이 정답이었어요. 46번 가보겠습니다. 전쟁. 중국군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쵸?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됐다. 6월 달에 시험을 받기에 당연히 출제가 됐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에치슨 라인은 전쟁 배경입니다. 부산이 임시수도로, 즉 서울이 함락당하고 나서 부산이 임시수도로 정해지게 됐죠. 3번은 전쟁 이후죠. 정전협정 이후가 되겠고, 푸에블로 나포 사건. 미국의 배가 원산항 근처에서 공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 배를 북한이 나포해 갑니다. 1968년입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이죠. 전두환. 1980.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박정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 구분해 두십시오. 47번 가겠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에서, 자,
여러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정부에서 수립하고요. 박정희 군정 시기에 실시됩니다. 1962년에 실시가 돼요. 2, 3, 4, 5, 6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즉 66년 또는 67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푸실 수 있는 3점이지만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8번입니다. 부천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 말만 들어도 지금 엄청 화가 나죠? 자, 독자적 취재보도 불가라는 키워드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전두환 정부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도 있었으며 보도지침 내리고 있었죠. 1번 야당 총재 김영삼 총재가 YH 무역 사건을 배경으로 1979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 제명됩니다. 2번 1987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죠. 언제인가요? 전두환 정부 시절입니다. 2번이고요. 3번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가재건 최고회의하면 박정희 정부라고 했죠. 박정희 1961년부터 1963년까지입니다.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이죠.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의 특징이고 자, 긴급조치네요. 호원철폐가 아니라 긴급조치 철폐와 3.1민주 구국선언 1976년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 관련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각 정부의 특징 나옵니다. 49번 가볼까요? 자, 지역사 문제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신유형 트렌드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키워드 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전라 가명이 있고요. 조선 왕실의 발상지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성계는 전주이 씨죠. 전주에 전라 가명이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이성계의 어진까지. 문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주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주. 들어가 볼까요? 1번. 이거 멘붕입니다, 여러분. 그죠? 전주 찾으면은 정답 전주와야. 3번은 바로 보여요. 1번부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길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혹여 3점으로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번은 전북 부안. 견원은 금산사죠, 금산사. 금산사가 어디 있죠? 김제에 있어요. 자,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이자 무덤이 있는 곳으로 전남 화순입니다. 화순. 임병찬 계속 나왔네요. 이번에 임병찬 문제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정읍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어요. 50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인 거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오부치다마죠, 이거. 일본이 사죄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이렇게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던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되겠습니다. 제 개념에서 설명드리지만 현대사는 나올 부분이 정해져 있죠. 그 부분만 딱 잡으면 6개 그냥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각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김대중 정부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노태우 정부가 좀 많이 나왔었죠.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6.15 남북공동선언 정답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3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합의를 했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평양이죠. 평양. 자, 최초 실현은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나온 문제. 여기까지 65회 한능검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죠. 틀렸던 부분 또는 맞았다 하더라도 몰랐던 보기들 오답 정리, 여러분만의 노트에 꼼꼼히 정리해서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그 부분만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다음 회차 준비하신다면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또 열심히 공부 따라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설마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아니겠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이버에 박하사탐 검색하시면 저희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 나옵니다. 교재와 함께 연계되고 있는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다음 회차 저와 함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